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재판소로서의 그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판정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서 최후 변론을 할 그런 시간은 남아 있지만 그때 아마 재판관들이 끼어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또는 논박을 벌이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다.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 심리, 증인들에 대한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은 다 종결이 됐고 이제 아마 헌재가 결정문을 쓰게 되는 시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단 간의 하나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입니다. 일반 법원에서는 형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선고의 그 범위도 굉장히 넓죠. 유죄 판결을 내려서 뭐 벌금형, 뭐 징역형, 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유예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중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판단을 유예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그냥 대통령을 파면하든지 직무로 복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공심제입니다. 일반 법원은 1심, 항소심, 대법원 이렇게 세 차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 엄격성, 정당성 이런 것들이 엇보다도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국민이 그 국가에 관한 국가 운영과 군 통수권을 위임한 그런 대통령의 직을 파면시키는 그 결정을 내리는 일이니만큼 더더군다나 한치의 빈틈이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단 간의 한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그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극명하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헌법학자 두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어,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분은 조재현 공화대 로스쿨 교수이고요. 오른쪽은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왼쪽이 조재현, 오른쪽이 이인호. 조재현 교수는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고 이인호 교수는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대통령 후보였었죠. 그 이인재 원로가 고문이 이 중앙대 이인호 교수하고 저하고 저 김광일하고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의인이다. 뭐 이렇게 그런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어서 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뭐 그건 뭐 싱거운 얘기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조재현 교수의 그 입장은 뭐냐? 실체적, 절차적 유연성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고 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절차적인 그 핑계도 너무나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인호 교수는 파면할 정도로
국민 배반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분들의 얘기를 잠깐만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제 생각을 함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잠시 밀어놓고 그 중에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 조재현 교수의 주장의 일부입니다.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를 물리칠 타겟책 정도로 생각했다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등진 것이다. 그래서 탄핵소추가 인용돼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를 물리칠 타겟책 정도로 생각했느냐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한테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모니터를 안 보여드렸군요. 이제 이겁니다.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를 물리칠 타겟책 정도로 생각했다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맞다.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등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분께 반대로 좀 묻고 싶습니다. 탄핵을 29번을 하고 꿈을 24번을 하고, 저는 이것이 정치적 반대냐,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반대냐, 탄핵소추안 발의 통과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29번, 그 다음에 피지빌 요만큼이라도 잡히면 모두 다 특검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거야말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거고,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동이었고, 행정기능을 마비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단순한 정치적 반대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들은 맘만 먹으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법무장관, 서울중앙지검장 줄줄이 탄핵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러한 무소불위의 정치 깡패로 전락해버린 지가 이미 오래다. 그것이 어떻게 단순한 정치적 반대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모니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 물리칠 타겟책,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헌법 위반이다 라고 한 것을, 저는 이분은 참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제가 하나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지요. 근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가. 조전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국가적 비상사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이분이 말하는 것과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판단은 전지전능하지도 항상 옳지도 않다. 그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게 헌재가 할 일이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의 국가적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헌재가 따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이분은 헌법학자인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헌재가 하는 일은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느냐, 아니냐, 적절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위헌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로 비상대권을 위임한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적 명령은 사실은 절대적 면책 특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한 판단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이 옳았는지 그렇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차기 선거에서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국민이 선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의 요건을 따질 때 그 비상계엄의 요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느냐 아니었느냐를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느냐를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국민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보아서 이게 위헌적 요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비상대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 판단은 대통령 국가 원수의 비상대권을 행사한 그 판단은 절대적 면책특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한 뒤 국민들이 나중에 차기 선거로서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뭘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그 헌법을 위반했느냐? 예부를 따지는 겁니다. 가령 비상계엄. 헌법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포를 했네?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 뒤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야당의 입법 폭주,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안이 있었다. 야당과의 갈등은 협치로, 부정선거 의혹은 검찰 감사원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부분도 이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지난 2년 반 동안 10년 가까이 목격한 바 이재명 1급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였던 입법 폭주. 노재현 교수께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협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1급 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협치가 가능한 정당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치라는 것은 소수 정당이 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고 다수 정당이 하는 것이 협치인 겁니다.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치를 하는 겁니다. 소수 정당이 어떻게 협치를 해요? 모든 걸 표결에 붙이면은 다 다수 정당이 뜻대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조정, 심의위원회, 그 어떤 것이 됐든, 어떤 상임위원회가 됐든, 절대 다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정치 깡패처럼 했던 건데, 그 협치의 책임을 대통령한테 묻습니까? 이분은 지금 다른 나라에 있다 오셨나요? 지난 2년 반 동안 여의도 국회에서 협치가 안 이루어진 것이 국민의힘 때문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까? 누가 협치를 안 한 겁니까? 협치는 강자가 하는 겁니다. 협치는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전횡을 할 수 있는 쪽에서 그 강자의 그 전횡 다수결권을 양보를 하고 한 발짝 물러설 때 그때 협치가 되는 겁니다.
협치는 소수가 하는 게 아니고 협치는 다수가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감사원이 안 했던 것 같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도 선거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거나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튼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차치하고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대권의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판단은 국민이 위임한 비상대권에 의한 대통령 국가 원수의 판단인 겁니다. 이 판단이 옳았는지 그렇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았느냐 그렇느냐는 누가 판단한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헌법의 작구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행동이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났느냐? 대통령의 행동이 우리나라 개헌법에 어긋났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조금만 더 볼까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도 살펴봐야죠. 이인호 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나라를 구하는 의인이라고 이인재 고문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들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을 것,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국민을 크게 배반하지 않았다고 본다.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인호 교수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발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지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대통령 탄핵 심판은 투표를 통해 확인된 주권자의 대통령 선출 의사를 파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재판이다. 이것은 대통령직을 파면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국민 이 주권자들의 대통령 선출 의사를 파기하는 것이다. 이거 정말 중대한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직에서 파면할 정도인지 등 헌법적 쟁점을 깊이 검토했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계엄 종료 10일 만에 급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헌재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는지 등 세세한 사실관계만 따지다가 끝났다. 사실관계만 따지다가 끝났다. 그 사실이 어느 쪽인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가. 여기 대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할 정보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를 사후적으로 헌재나 법원이 통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를 사법부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자, 대통령이 한 이런 모든 권한을 비상계엄 선포, 뭐 전쟁 선포, 선전포고 이런 권한들에 대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뭐 옳았느니 글을 글렀느니 뭐 그것이 뭐 헌법에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은 뒤늦게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비상계엄이 그런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한다. 대답.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매우 보수적인 쟁점이어서 탄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줘서도 안 된다.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했다고 하지 않았나. 실제로 논의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진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사후적으로 뭐 이게 뭐 그 탄핵의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어떤 적대 국가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뒤 탄핵 소추를 한 다음에 대통령의 전쟁 선포에 대해서 따지는 것 그런 거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 전쟁 선포권, 선전포고권, 비상계엄 선포권 이런 거는 나중에 따질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두수 총리가 그 계엄을 앞둔 국무회의가 실체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흠결이 있었다라고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요.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문제다.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참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인호 교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 계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따져볼 만하다. 국헌 문란의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지시가 맞는지 사실 파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에 있다.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간 건 맞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이 지시가 맞는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다. 그 당사자인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것은 그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 왜? 국회가 탄핵소추의 청구인이기 때문에.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면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 보겠습니다. 이인호 교수가 하는 말인데요. 모니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는지도 재판 내내 논란이 있었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실제 체포된 국회의원이 있었는가? 법조인 체포 지시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있다.
설령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일부 인사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다고 해도 계엄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음, 검찰의 수사 기록에는 윤 대통령 지시라고 나와 있다. 라고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답. 피의자 조서 등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피신서,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것은 수사기관의 주장일 뿐이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조서의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에 따르는 것이지 헌법재판관들의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판단 서십니까?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양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